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분당 본사에 근무하시는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이렇게 수고 많이 하시는 중에 바쁜 업무를 좀 접어놓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오늘 주제는 이제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두 번째 강좌예요. 2, 4분기 교육이죠. 그래서 오늘 2시부터 이렇게 1시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 그리고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 그리고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그리고 안전보건 표지 종류, 그리고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왜 친절한 서비스가 중요할까요? 우리 만날 때마다 이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하는 역할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는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서의 고객 서비스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문만 복내, 웃는 얼굴에 복 들어오고요. 식구들이 다 표정이 밝아서 웃는 얼굴이면은 집에 큰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인상 찡그리고 한숨 쉬는 집안에는 그냥 있던 복도 다 나가버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만 복내,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얼굴에 복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니까 우리 분당 본사 이 사옥에 근무하시는 모든 우리 식구들은 다들 표정이 밝으세요. 그래서 소문만 복내에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시네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문만 복내로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5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5가지의 이제 중심은 먼저 이제 첫째로 신뢰성과 확실성, 그리고요 실체성과 이해성, 그리고 이제 민첩성, 이렇게 5가지를 기준으로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5가지 기준을 같이 한 가지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신뢰성은요, 그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고 실행할 능력이 돼 있는지, 그런 자세와 태도가 돼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확실성은요, 과연 업무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렇게 예절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요 신용할 만한지, 그리고 신뢰할 만한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확실한 준비가 돼 있구나, 확실한 예절을 갖추었구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진단을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기준, 3번째 기준인데요, 실체성이에요. 이 실체성은요, 자, 이 시설을 보면서 환경을 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정말 진지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여기 곁들여서 이제 외모도 이렇게 반듯하게 잘 갖추고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그 실체성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해성인데요, 어떤 질문을 하든지 어떤 요구를 하든지 이거를 즉시 잘 이해를 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가, 반응이 잘 보여지는가, 이런 걸 관심 있게 보고요. 고객이 나타났을 때 고객을 향해서 고객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보이고 얼마나 고객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는지를 관심 있게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 5번째예요. 민첩성인데요, 이 민첩성은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만큼 관심이 있으면은 고객이 제기하는 질문이나 의문사항,
궁금증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길을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금 문제로 나오셨군요.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사무실 입구에서 두 번째 앉아있는 저분이 담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가셔서 말씀하시면 이게 바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안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의욕이고요. 열정입니다. 근데 이 의욕이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저 사무실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고 떠넘겨버리고 이제 방향만 제시해서 보내버리면 거기 가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두 번, 세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일하면서 도대체 이 건물에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래도 좀 관심이 있으면 좀 파악이 돼서 정확하게 이렇게 안내가 되고 정확하게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제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을 균형 있게 이렇게 잘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 기준을 알아봤고요. 이렇게 5가지 기준을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묶어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숙제는요. 밝은 얼굴, 웃는 얼굴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친절한 마음가짐으로 고객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친절한 인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딱 마주치는 순간 인사할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맞춰야 인사가 되고요. 눈을 맞추지 못하면 인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로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데 너무 경직된 얼굴, 슬픈 얼굴이면은 그건 인사 받는 사람이 더 부담스러워요. 초상집에서 조문할 때 말고는 그런 인사를 받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를 해야 인사 받는 사람이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를 받고 서로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이렇게 상체를 숙이는 겁니다. 이렇게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면 정중한 인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총체적으로 묶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친절한 인사의 한 세트예요. 네, 그래서 뭐 다들 잘해 주실 걸로 믿고 있어요. 그 분당 본사 사옥은 제가 올해들어 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은 시간 내에는 같이 근무했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제가 많이 근무했던 건물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저 마음에 정감이 오고요.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아무런 탈 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전에 관한 의식은 조금 희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느슨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재해 발생 대형 사례를 하나 소환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같이 알아보면서 경각심을 소환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 작은 촛불 하나가 이 거대한 도시를 하나 그냥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공부할 텐데요. 이거는 이제 아주 초대형 폭발 사고였는데 이리역에서 일어난 참사 사례를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때는 이제 45년 전 1977년도 11월 11일 날 저녁 때였어요. 여기 화물열차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화약을 1253자 30톤을 다 적재를 하고 인천을 떠나서 광주를 향해서 가는 참이었는데 이제 이리역에 딱 들어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리역에 딱 들어서면서 이 한국 화약의 호송은 신무일 씨가 호송을 담당을 해가지고 이리역에 왔어요. 이 한국 화약은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한화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딱 도착을 하니까 이리역에 근무하는 영무원이 이 위험물을 실은 차는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원칙을 무시를 하고요. 아, 이렇게 추운 날씨 우리 고생하는데 뭐 막걸리 값이라도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봉투를 요구를 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냥 딱 차단을 해놓고 그냥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제 저 신무일 씨가 역앞 식당에 가서 이제 저녁을 한 그릇 먹고 소주를 한 병 마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화양열차에 승차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열차 속이 너무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양초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화약 상자 위에다 갖다 딱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촛불이 싹 녹아내리면서 서서히 짧아지다가 그대로 넘어져가지고요. 이 양초가 화약 상자 박스에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이구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그 이제 불을 끌려고 시도를 하다가 도저히 불을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저 폭발하면 나 죽는다 해가지고 그냥 이 신모 씨가 내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리역에 어마어마한 대형 폭발이 벌어졌는데요. 여기 이리역에 깊이는 15m, 직경 30m의 큰 웅덩이가 파이면서 여기에 있던 열차가 막 이제 그 화물 객차가 날아가고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 역을 반경을 해서 500m 이내의 건물 전부 다 그냥 막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1,402명의 이제 인명피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피해 가옥이 7,633동이 파괴되는 이런 이제 피해 가옥이 이렇게 벌어져 나왔고요. 이재민이 1,674세대가 집에 아예 못 들어가고요. 체육관 강당으로다가 이제 이재민으로다 수용을 한 데로 가서 7,800명이 그 이재민 수용소로 다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때에 또 이렇게 이제 호기심을 유발하는 별난 뉴스가 또 떴어요. 그때 떴던 거는요. 이 이리역 근처 극장에서 하춘화 쇼가 막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춘화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쇼가 진행 중이었는데 아니 노래 부르던 이 극장이 2층이 그냥 통째로 무너져 내려가지고 막 사상자가 속출하고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쇼를 진행하던 이주일 씨가 딱 보니까 이 노래 부르던 가수 하춘아 씨가 이제 쓰러져 있으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들쳐업고요. 완전히 내달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가서 보니까 의사가 딱 확인을 해보니까 하춘아 씨는 깜짝 놀래서 졸도했다가 그때는 깨어났는데 그냥 타박상 정도만 입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정작 그 업고 왔던 이 이주일 씨는 머리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피가 흘러가지고 온몸이 피 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이 하춘아 씨보다 당신이 더 많이 다친 것 같다. 빨리 그 저기 다친 데를 확인하고 치료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주일 씨를 어마어마하게 다친 이주일 씨를 치료를 하면서 보니까 이주일 씨는 자기 몸이 그렇게 엄청 많이 다쳐가지고 온몸이 더 아픈데도 자신의 몸만 돌보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뉴스를 타고 막 전달이 되면서 이 위기의 빛을 드러내는 미담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주일 씨는 이제 완전히 의리의 사나이로다가 딱 인정이 되고 뜨면서 이름도 없던 사회자 MC에서 최고의 국내 MC로 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못생겨 죄송합니다 해가면서 엄청 인기를 누리고요.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연 홍보대사도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하춘아 씨는 지금도 가수로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건을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렸을까요? 이 95년도 5월에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통합이 되면서 이름을 익산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시와 익산역으로만 불리워지고 이 사고 났던 이리시와 이리역은 다 지워지고 아예 그냥 이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도 우리한테서 거의 다 잊혀져 버린 거죠. 이렇게. 그리고요. 이 촛불을 왜 밝혔을까요? 도대체가. 이 화약을 싣고 다니면서 별 사고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안전의식이 희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을 위에다가 촛불을 갖다 불을 붙여가지고 딱 올려놓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사실 저질러 버린 거죠. 그리고요. 또 이 위험을 취급에 대한 이 책임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리역에 근무하는 그 영무원 두 사람도요.
완전히 그냥 그 위험물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별일 없었다고 그냥 오늘도 못 가게 탁 차단해 놓고 그냥 심술을 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재판이 벌어졌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고를 저지른 이 신무일 씨는 사고 규모에 비해서는 그 처벌이 10년 징역 살은 걸로 이제 마무리됐고요. 이 이리역에서 그 영무원 두 사람은 급행료 요구했던 영무원 두 사람은 10개월씩 징역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소환해서 둘러보면서 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소환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안전사고 없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전의식은 희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안전의식을 좀 확고하게 하고 철저하게 수칙을 지키고 근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대형 사건을 소환을 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이런 기회에 안전수칙을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 배운 거를 잘 숙지를 해서 철저하게 지켜야만 우리가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재해사례를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제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이제 정원에 있는 그 나무에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다쳤나 하면은 사다리의 한쪽 다리가 그냥 땅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균형을 잃고 이게 넘어져가지고 추락을 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자, 이 사다리는 단단한 위치에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물렁한 땅에 그냥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2인 1조를 안 지키고 혼자서 시도를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요, 개인보호 장비,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이거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착용을 안 해서 이렇게 크게 다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중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와 유도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배치가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서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는 정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다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 사다리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재해사례 한 건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옥내 계단을 통행하다 넘어져서 이건 사망을 한 사고예요. 자, 경비원이 옥내 지하 1층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던 중에 요 지점에서 여기서 이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 바닥에 가서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으로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 이제 그 저 대개 경비 업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세도 드신 데다가 거기다 이제 술도 드시고 흡연도 하시고 노화로 인한 이제 성인병도 여러 가지 생기고 폐행성 질환이 서서히 여기저기 생깁니다. 거기다가 반사신경이 둔화되게 돼 있어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그리고 균형 감각이 퇴화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조금만 헛디뎌도 그냥 넘어지고 굴러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굴러 떨어지면서 이 중요한 머리 부위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진탕으로 사망을 하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동할 때는요, 슬리퍼 착용은 절대 안 됩니다. 슬리퍼 착용한 채로 이동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필히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은, 여기 전등이 갑자기 끊어져가지고 캄캄하다. 그러면 딱 진행을 멈추고요. 되돌아서서 이 전등 복도를 환하게 밝혀놓은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손전등을 필히 지참을 하고 이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찰할 때 시간을 지켜서 이렇게 또박또박 이거를 찍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막 서둘러 이동을 하게 되고 어떨 땐 복도에서 이제 누구 만나서 인사 나누고 하다 보면 시간이 훌떡 지나가지고 막 서둘러서 이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손전등을 필히 지참을 해야만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화재를 만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어쩔 수 없이 화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재를 만났을 때 화재를 발견했다면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왜 외쳐야 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대피를 해도 같이 해야 되고 불을 꺼도 같이 꺼야 되기 때문에 불을 발견하면 사정없이 큰 소리로 불이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화재 경보 요 비상벨을 눌러야만 그 건물 안에 모든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9에 화재 신고를 해야 됩니다. 화재 신고는 119 이거를 정확하게 눌러서 연결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평생 처음 만났으니 당황해가지고 그냥 막 당황해서 119가 몇 번이냐고 막 이제 이런 실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침착하게 119 이렇게 눌러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즉시 소화기를 찾아서 갔다가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꺼야 됩니다. 근데 불을 끄는 걸 시도하다가 불을 끄는 게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확산이 됐다. 그때는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대피를 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대피할 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 금지예요.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해야 됩니다. 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엘리베이터는 전기의 힘으로 오르내리는데 화재가 나면은 전기가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꼼짝없이 여기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열에 타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 엘리베이터는 원리가 전기의 힘에 매달려 있는데 전기 공급이 차단되면은 그대로 그냥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부딪히면서 충격으로 되게 크게 다쳐서 추락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 금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통로에서 이동을 할 때 문을 열으려고 하는데 문의 손잡이가 너무 뜨겁다. 그때는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손잡이가 뜨거워서 손을 못 댈 정도면 이미 문 반대쪽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열면은 그 불 화마 속으로 내가 끌려 들어가서 빨려 들어가서 그냥 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이 뜨겁다. 그러면 열지 말고 다른 경로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아래층에서 불타고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위로다가 올라가서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위로 이제 연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이번에 그 대구에서 일어난 그 화재 사고도요. 이 연기를 마셔가지고요. 그 연기에 이 기관지하고 폐가 다 그냥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전부 질식사를 했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수건에다가 물을 적신 속건으로 코를 이렇게 가리고서 이렇게 이제 물수건으로다가 연기를 걸러서 이렇게 폐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고 이동을 해야 안전하게 내 몸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제 화재를 분류하는 거는요, 종이, 섬유, 나무 이런 게 타는 거를 일반 화재로 분류해서 A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류 화재를 B급으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 화재를 C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A, B, C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 소화기에 보면은 A, B, C 소화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A, B, C형 소화기는 세 가지 유형의 화재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BC급 소화기를 우리가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분말 소화기가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분말 소화기도요, 가압식하고 추갑식으로 나뉘어져요. 이 추갑식은요, 여기 이렇게 시계처럼 생긴 압력계가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게 추갑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없으면은 이건 이제 가압식이에요. 그런데 이 가압식은 23년 전에 생산이 중단돼 가지고요. 지금은 있어도 낡아서 그건 사실 이미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은 우리 KT 건물에는 추갑식이 다 설치가 돼 버렸어요. 이게 다 설치가 돼 가지고 모든 소화기가 추갑식으로 교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는 동네, 집이나 집 주변에 있는 이런 소화기를 보면은 가압식이 더러더러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눈에 띄면은 이거는 낡아서 못 쓰는 거다. 이거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이제 가압식은 추가압식으로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느라고 지금 이 소개를 드렸어요. 자, 이 추가압식 소화기에 시계처럼 생긴 이 압력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압력계는요, 바늘이 이 녹색 위치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거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질 않고 이 바늘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은 충전을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이거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확인을 하고 문제 있으면은 바로 이런 교체 조치를, 충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소화기 사용 요령 대략은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우리 이거 확실하게 공부를 해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1단계는요. 요 1단계 중요한 거는 여기 요 고리 동그란 고리처럼 생긴 안전핀을 쫙 뽑는 게 1단계입니다. 안전핀을 뽑는다. 다음에는요. 2단계는 이 노즐을 잡고 불꽃을 향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노즐을 불을 향해서 단단히 잡아줘야지 이걸 잡지 않고 그냥 소화액이 나오면은 막 휘둘러 가지고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요. 이렇게 여기 이제 안전핀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 이 손잡이가 움켜질 수 있어요. 이 손잡이를 움켜쥐면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소화액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소화액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쫙 뿜어주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바람을 등지고 서야 됩니다. 바람을 향해서 쓰면은 불꽃이 나를 향하고요. 내 소화액이 제대로 뿜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비로 쓰듯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불을 꺼야만 차례대로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화기 사용 요령을 1, 2, 3단계로 나누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서 심심찮게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심정지 상태로 옛날에는 심정지면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자꾸 이제 심정지로 쓰러지고 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이제 심폐소생술을 공부를 하고 교육을 철저하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길을 가다 쓰러진 할머니를 지나가던 여학생이 이렇게 살려줬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요. 집에서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그 심폐소생술을 배워가지고 아빠를 이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아빠를 살려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요. 연주회를 관람하는 중에 갑자기 지휘자가 이렇게 이제 쓰러져가지고 이 사람을 이 관중석 맨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쫓아나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이런 뉴스들이 이제 가끔 나와요. 근데 이거는요. 생존사슬이란 필수적인 단계들이 잘 연결된 그런 조치들이에요. 그러면 생존사슬이 뭘까요? 우리가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고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는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해서 이제 소방관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렇게 심정지 상태, 심장마비된 사람을 살려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심폐소생술뿐 아니라 이제 큰 건물에는 신속한 제세동을 해야 되는데 이 자동심장 충격기가 우리 분당타워에는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과 이제 심정지 후에 이렇게 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정상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심정지가 발생된 장소가 질병관리청 발표해 보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집에서 제일 많이 벌어집니다. 이거 공부해가지고 우리 근무처에서 동료를 살리자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더 기묘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거는 집에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쓰러졌다. 심장마비가 왔다. 그런데 그냥 119 신고해놓고 소방서가 왜 빨리 안 오냐고 막 애를 태고 기다릴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응급처치를 해서 가족을 살려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생존율이 3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3배나 살려낼 확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네. 기본소생술을 이렇게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그 반응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요청합니다. 그 옆에 계신 저 아무개, 우리 저 박연호 보안실장님, 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딱 누구를 명시해서 부탁을 해야 돼요. 그냥 누가 좀 신고 좀 해서 이러면 서로 누가 딴 사람이 하겠지 하고 떠밀고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세동을 실시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심폐소생술이 왜 중요할까요? 이 가슴 압박 소생술인데요. 이게 인공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도 이렇게 가슴 압박 소생술은 누구나
담대한 용기만 가지면 실행할 수 있는 게 가슴 압박 소생술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요. 이렇게 반응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그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어깨에 있는 부분을 조금 건드리면서 툭툭 치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아,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너무 심하게 흔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이 사람이 이제 목뼈나 뭐 머리나 이런 데 다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심하게 흔들면 안 되고요. 그래도 또 어쩔 수 없이 화재 사고 현장이나 붕괴 사고 현장 같으면은 일단 사람을 좀 안전한 데로 옮겨 놓고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응급처치 시행 전에 쓰러진 사람이 의식이 혹시 있다면은 내가 KDFS 분당타워에 근무하면서 내가 이 안전교육 시간에 심폐소생술을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를 구하고 시도를 하고요. 재해자가 쓰러진 사람이 의식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같이 왔던 동행인한테 동의를 구하고 동행인이 없이 혼자 왔다. 그러면은 본인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동의를 얻은 걸로 간주하고 응급처치를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반응이 없다. 이건 심장마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거 심장마비 같습니다. 119 신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심장 충격이 있다면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이렇게 이제 119 신고 또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요. 아무도 없다 주변에. 그럼 이제 내가 신고를 해놓고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분당타워에는 이게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있는 위치를 모든 근무자가 비치 장소 확인하고 사용법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의식이 없으면서 이렇게 이제 호흡이 현재 살아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심정지구나. 현재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심장이 갑자기 멈춘 상태니까 심장이 다시 움직이도록 이런 자극을 좀 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게 심폐소생술이에요. 근데 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그 쓰러진 사람 바로 옆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서 손을 딱지를 껴가지고요. 두 손의 힘을 합쳐가지고 명치 있는 그 부분, 그 중심부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압박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니까 1초에 2번 정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누르는 깊이는 5cm, 그러니까 5cm면은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깊이만큼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대개 눌러서 이게 효과를 보는 걸로 알고 계속 자꾸 누르려고만 하는데 누르는 순간보다 떼어 올리는 순간에 이렇게 혈류가 심장에 잘 전달되도록 이완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눌렀다가 떼어 올리면 완전 떼어 올리면서 이완시킬 때 혈류가 소통되게 해준다는 이 감각을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가슴 압박하는 거와 병행해서 또 한 사람 이렇게 이제 그 인공호흡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인공호흡을 할 때는 인공호흡은 이제 이렇게 턱을 들어 올리고요.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요 그 기관지, 기도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숙이고 있으면 이게 닫혀 있지만 뒤로 제끼면 이렇게 여기가 열리거든요. 열린 상태에서 코를 잡아줍니다. 코를 이렇게 잡아줘야만 인공호흡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제 코로 새 나오지 않고 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걸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대로 5주기씩 이렇게 반복해서 교대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이제 중단하는 때는 언제 중단을 하나 하면은요. 이제 그 쓰러졌던 재해자가 자발적인 호흡이 돌아오고 순환이 회복되어 있을 때는 이제 중단할 수 있고요. 의료기관 종사자가 도착해서 이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게 이제 중단해도 되겠죠. 그리고 내가 너무 지쳐서 도저히 더 이상 시행할 수 없다고 생각됐을 때는 이렇게 좀 잠깐 쉬어서 시행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음에는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공부합시다.
자동 제세동기죠. 여기 심정지 상황에서 사람이 이제 쓰러져 가지고 심장마비로 이제 심정지가 왔을 때 이때 이제 그 심실 세동 상황이 오면은 일정량의 전기량을 가해서 심장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장비거든요. 이게 심장이 정상적인 이렇게 작용을 이거를 하질 않고 그냥 가늘게 떨고만 있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이제 심실 세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여기 이제 전원 스위치, 녹색 요런 이제 전원 스위치를 요걸 이제 딱 눌러주면은 얘가 알아서 안내 방송을 하면서 안내 방송대로 따로 하면 되게끔 구조가 돼 있는데 이게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뭐 많이 사용해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과감하게 용감하게 시도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를 법으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공항이나 이렇게 이제 호텔이나 지하철역, 공연장 이런 데 딱 비치가 돼 있고요. 우리 분당타워에도 비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기억해 놨다가 얼른 갔다가 이제 위급한 상황 꼭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좀 두렵고 망설여진다 이러면은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전원 버튼만 딱 작동을 시켜주면은 순서에 맞게 안내 방송이 나와가지고요. 그 지시에 따라 시행만 하면 되는데 몇 가지 안 돼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은 이렇게 전원 스위치를 딱 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쓰러진 사람 위치 약간만 떨어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게 가까운 위치에 놓고 전원을 딱 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패드를 붙여주는데요. 이 패드 하나는 이렇게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여기다가 이제 붙여주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왜 이 두 개 위치에다가 붙여주나 하면은 우리의 심장이 요 가운데, 요 가슴 가운데 여기 있기 때문에 양쪽에 전기 충격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극을 줘서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게끔 하기 위해서 요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붙이는 자리에 만약에 이물질이 묻어 있다 그러면 그걸 좀 닦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결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연결시켜주는 요 패드와 본체하고 이렇게 이제 전선으로 커넥터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계가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걱정되니까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막 여러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대들어서 흔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일단 좀 떨어지게 해놓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이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 충격기가 판단을 했으면은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을 시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에 이제 깜빡이는 이 제세동 버튼을 딱 이제 눌러주는 거예요. 깜빡이는 거는 이제 눌러달라 표시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사람들이 접촉이 안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이제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이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제세동을 실시한 직후에는 또 다시 가슴 압박을 좀 이렇게 시켜주는 게 더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이런 시도를 해야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필히 사용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게 이렇게 또 같이 교대로 시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엔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표지 종류 이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일 첫 번째로 1번은 금지 표시가 있어요. 금지 표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고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지시 표지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렇게 5가지 종류가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안전보건 표지 종류.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전보건 표지는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우리의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금지 표시인데요. 이 금지 표시는 빨간 원에 빨간 빗금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행위 표시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런 표시는 이제 금지 표시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보행 금지, 걸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차량 통행 금지는 차량이 여기 이제 통행할 수 없다, 하지 마라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용 금지 표시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요거는 그냥 놔둬라, 금지 표시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금연 표시, 절대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담배 피우는 걸 금지하는 표시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화기 표지, 화기 금지. 여기는 이제 뭔가 하면은 뭐 이렇게 그 불이 잘 붙는 그런 물질이 있으면 이제 여기 절대로 성냥불, 라이터불 이런 거 접근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금지 표시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경고 표시예요. 이 경고 표시는요, 이렇게 빨간색 마른 목골로다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요. 빨간색 마른 목골 안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제 행위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인화성 물질 경고예요. 여기 불이 잘 붙는 물질이 여기 있으니까 절대 화학이 여기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인화성 물질 경고 표시죠. 이 경고는 금지보다 좀 더 강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런 그 경고 표시는 이 사람 해골 그려놓은 거는요, 이거는 정말 급성 독성 물질이다, 이걸 이제 경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이렇게 경고 표시는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삼각형 테두리가 돼 있는 게 이 경고 표시예요. 여기 방사성 물질 경고, 요거는 이제 방사성 물질이 있으니까 정말 위험하다, 이걸 이제 경고로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압 전기 경고, 여기 고압 전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정말 조심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위험 장소다, 위험 장소니까 여기는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경고 표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지시 표지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시 표지는 또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안전모 표시가 돼 있는 거는 낙하물이 있으니까 위에서 뭐 떨어지는 물건이 있으니까 안전모를 착용을 해라. 이때는 안전모를 착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뭐 돌덩이 같은 게 막 떨어지는데 안전모를 안 쓰면은 머리가 이게 깨지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안전모 착용 표시 있는 구간에서는 안전모를 필히 착용을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마개 착용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귀마개 착용은요, 소음 작업장에 땅땅땅 이런 소리 막 나는 이런 시끄러운데 귀마개를 필히 하라는 거예요. 이 귀마개를 안 하고 그냥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있게 되면은요, 이 귀를 상하게 해가지고 귀를 다쳐서 귀가 안 들리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귀마개 착용하라고 할 때에는 귀마개를 필히 착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안경 착용을 지시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험물, 또 이렇게 뭐 락스 같은 화학물 이런 게 그냥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면은 눈을 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안경을 필히 쓰고 작업을 해야 돼요. 나는 그런 거 답답해서 못 써,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걸 안 쓰고 하면은 눈을 못 보게 됐을 때 평생 고생할 텐데.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갑갑하고 조금 이렇게 더뎌도 이 보안경을 착용하라고 하는 구간에는 보안경을 필히 착용하고 여기 작업에 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방독 마스크, 또 이렇게 이제 방독 마스크 쓰라고 하는 데는 방독 마스크를 필히 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복을 착용하라고 하는 데는 안전복을 착용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이제 안전장갑, 또 이렇게 안전화, 이렇게 이제 착용하라고 하는 특별한 지시가 있는 구간에는 꼭 이걸 착용을 하고 내 몸의 안전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몸이 안전하게 될 수 있고요. 동료도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안내 표지가 또 있어요. 이 안내 표지는 이제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또 이렇게 응급구호 설비가 있는 곳에는 이제 응급구호 설비 표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사람 구호를 위한 이제 들것이 보관되어 있는 데는 이렇게 이제 구호를 위한 들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안장치, 눈을 이제 이렇게 오염된 눈을 이렇게 빨리 씻어내기 위해서 세안장치가 있는 곳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용 기구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곳에는 비상용 기구 표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구 표지가 있는 구간이 있어요. 비상구 표지, 이거 필히 잘 판독하시고 비상구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왼쪽에 비상구가 있을 때는 이제 좌측 비상구 이 표시를 안내 받으시고요. 우측에 이제 비상구가 있다는 표시는 또 우측에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저 평택 빌딩에서 이번에 이렇게 정비를 또 아주 열심히 했더라고요. 빌딩 내 전체 창고 15개의 관리를 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 이제 표시를 창고의 내용물이 뭐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하는 이 안내 표지판을 쫙 붙여가지고요. 위급 상황에서 또 이렇게 이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비를 이번에 잘 해가지고 아주 우수 사례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하 주차장 이렇게 주차장 입구에 이 표시가 이제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주차장 통과 높이 2m 30cm를 이렇게 표차를 해서 요거 이제 안내 표지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높이를 감을 못 잡고 그냥 그건 큰 이렇게 이제 틀에 장치되어 있는 그 차가 화물차 같은 게 여기 그냥 무리하게 들어가려다가 사고 나면은 차도 다치고 사람도 다치고 이 건물도 다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통과 높이 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서 이렇게 잘 대처했다고 이렇게 이제 모범 사례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5번째로는 이제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있어요. 이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요. 이렇게 허가 대상 물질, 또 이렇게 성면, 발암물질 이런 걸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는 관계자 외에 일반인들은 여기 출입하지 마시라는 이 안내 표지예요. 그래서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에는 이제 내가 관계자가 아니다. 그러면 거긴 안 가는 걸로 출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 이제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듭시다. 우리 자 여기 이제 이번에 북포항 빌딩에서 우리 그 소장님이 이렇게 아주 열심히 이렇게 이제 전 종사원들한테 긍정을 외치면서 이 건물을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자 이런 거를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참 훌륭한 모범 사례다. 우리 다른 건물에도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간단히 소개해드려요. 아니 일하러 왔다. 이제 어영부영 우리 때우지 말자 하면서 이렇게 좀 더 재밌게 대충 하면 또 해야 되니까 응? 우리 이제 좀 힘들더라도 기본은 좀 하고 살자. 이제 이런 내용들로 상당히 이제 긍정의 에너지를 이렇게 담기 위한 이런 시도를 하는 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같이 공유를 했고요. 자,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한 황금률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으면은 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류의 행복을 위한 황금률로 이제 우리가 꼽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킨 만큼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교통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교통 상황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신선한 식품, 신선한 과일, 신선한 야채 이런 거를 많이 신선한 공기까지 많이 섭취를 하면 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 제철 과일 좀 많이 드시길 바라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지킨 만큼 나를 지켜주게 돼 있습니다. 체력 관리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걷기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결과는 아주 정직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건강해서 행복하고요. 몸 상태도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몸 상태도 퇴화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그냥 순간에 그냥 중심을 잃고 쓰러져 가지고 굴러서 다치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내 몸 상태가 그만큼 둔화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틈나는 대로 열심히 운동해서 이렇게 체력 관리 철저하게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요, 안전수칙도 내가 지킨 만큼 나를 지켜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직장에서 안전장비 이런 것들 다 지급을 해줬으면은
그 지급된 안전장비를 철저하게 활용을 해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 만큼 내가 안전하고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늘 이렇게 주변에 먼저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먼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나도 섬김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먼저 웃는 얼굴로 남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면은 해는 만큼 내게 행복이 오게 돼 있고요. 먼저 남을 행복하게 섬기고 받드는 사람은 내가 같이 행복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킨 만큼 나를 지켜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 주변 동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고객을 위해서 먼저 섬기고 먼저 안전을 위한 수칙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안전이 누구 남을 위해서 하는 안전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위한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열심히 지켜야 되겠는데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 기분, 내 컨디션이 먼저 좋아야 돼요. 우리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제 분당 본사 타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긍정 에너지를 듬뿍 많이 받으셔가지고 우리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영욱 본부장님 정말 긍정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늘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많이 좀 받으시고요. 또 우리 이상익 센터장님도 제가 참 같이 근무하는 동안에 참 늘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하시고 얼마나 이제 긍정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인지 좀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흐뭇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KDFS는 화목정 사장님께서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 주려고 우리 모든 종사원들이 안전하게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하려고 이런 이제 다양한 이런 시도를 하시고 긍정 에너지를 늘 많이 전달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셔요. 그래서 우리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으셔가지고 안전수칙도 철저히 지키고 정리정돈도 열심히 철저하게 하고 체력 관리도 잘해서 이제 컨디션을 좋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게 돼 있고요. 기분이 좋아지면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 잘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재해 예방과 이 안전이 행복인데요. KDFS 가족 모두 우리 분당타워에 근무하시는 가족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교육에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화면에 이제 지금 보여주시는 분들 다 아주 대표 선수들만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교육 끝나면은 제가 그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저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서 보내드리면은 그 설문서를 읽어보시고 그 설문서에 좀 이렇게 답장을 적어서 회신을 좀 해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분당타워 오늘 연결된 김에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분당 본사타워 파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분당 본사타워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 본사타워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분당 본사타워 최고! 최고!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우리 격려 말씀 좀 말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 여기는 아니고 박예우 실장님 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약 1시간 동안에 정말 명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죠? 우리 고마운 마음으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칩시다. 예, 그리고 교육에 없어가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한 2분만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감사하고, 예. 우리 황욱정 대표님이 사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사장님께서 저희들 본부장 이상은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줌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회사에 가장 가치는 뭐냐 하면요, 안전과 품질입니다. 우리가 뭐 매출을 올리라,
휴대폰을 팔아라? 아니면 뭐 인터넷을 팔아라?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들의 가장 그 핵심 가치는요, 회사의 가치는 안전과 품질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안전도 1등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회사고, 품질도 1등으로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이덕승 교수님이 강의하신 것도 안전을 가장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2,000명 우리 전 종사원에게 이 교육을 분기마다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고요. 또 품질은 뭐냐면 우리 미화 여사님 한 분 계시지만 미화 경비시설 또 주차 계신 분들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하시는 일들이 전부 품질을 높이는 일이거든요. 어쩌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안전과 품질 이 두 가지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 대부분이 퇴직하신 분들이고 기존 회사에 다니시다 나오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상희 센터장님부터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평범한 분들인데 평범한 분들이요 마음을 합치고 또 소통하고 서로 노력하면은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회사는 약 4년 동안에 평범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미화 경비시설 보안 모든 분들이 합쳐가지고 4년 동안에 1등 회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 5년 채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평범하지만 단합하고 소통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범하고 소통을 잘하려고 하면은 갑질이 없어야 됩니다. 갑질. 우리 이상희 센터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갑질하시면 저한테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혹시 우리 소장님들이, 실장님들이 여사님이나 직원 여러분께 갑질하는 분이 있다면 즉시 저한테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저를 포함해 저도 본부장이 여러분에게 갑질을 한다 하면은 바로 저희 사장님께 신고하셔도 되고 저한테 고백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직원들이 출근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질서는 있지만 계급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직책이 높을수록 지원을 더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게 우리 회사의 어떤 경영 방침입니다. 우리 사장님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떠면 우리의 갑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병이 되기도 하는데 갑질을 당하지 않고 우리끼리는 절대 갑질하지 말고 서로 소통, 화합하고 이게 정말 우리 안전을 위한 길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뵐 때까지요. 또 밝고 명랑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냅시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교수님께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공부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